끝이 보이질 않는 망망대해. 3m가 넘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바다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위험 속에서 온몸을 던져 잡아야 하는 엄청난 녀석. 수심 150m, 동해의 깊은 물속 바위틈에 사는 바다의 포식자 대왕문어. 장정 둘이 붙어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 무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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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대한 크기에 입이 절로 떡 벌어지는데요. 와! 길이 2m, 몸무게 40kg이 넘는 동해의 대물 대왕문어. 녀석들을 잡기 위한 한판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대왕문어다! 경상북도 포항의 죽도 어시장. 이곳의 특산물은 바로 대왕문어입니다. 과연 얼마나 큰 녀석들이 있을까요? 이게 제일 큰 건가? 24. 사연 좀 빼봐라. 이거는 30몇 킬로 나오겠는데 34. 30kg 가면 요새 큰 거예요. 지금 철에는 그렇지. 요즘 문어는 킬로그램당 3, 4만 원 선. 설이 다가오면서 몸값이 껑충 뛰고 있습니다. 5kg 이하 같은 경우는 빵 같은 경우 제사상에 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더 선호를 가지. 그러나 큰 거는 뭐 잔치하기나 큰 일이 있을 때는 큰 거 쓰고. 근데 큰 문어들은 어디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게 서울 가요, 서울. 거기는 키로를 해가 잘라 파거든. 키로를 파니까. 째질라, 째지 말고. 다리부터 들어, 다리. 동해에서만 잡힌다는 대왕문어는 40kg짜리 한 마리에 50여만 원 선. 크기만큼 가격도 왕입니다. 대부분의 대왕문어가 출하되는 양포항. 새벽 2시부터 조업 준비가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 이 정도면 되게 파도 괜찮겠죠? 바다 하면 또 큽니다. 문어잡이 배인 23톤급 청경호. 김기호 선장은 출발 전 꼼꼼히 배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배 뒤에서는 선원들이 짐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한 번 출항하면 경비만 1,000만 원 선이 넘는 장거리 조업이라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한 번 조업에 나가는 인원만 해도 8명, 부식거리만 해도 하나 가득입니다. 며칠 배 나가시는 거예요? 2박 3일. 2박 3일이요? 아니 근데 문어 잡으러 가는데 그렇게 2박 3일 동안 가야 돼요? 어장을 다 뚫을 보고 오려면 네. 2박 3일 하루 갖고는 배치도 안 하고 거리가 멀으니까 네. 경비가 많이 끼지냐. 새벽 3시. 드디어 출항하는 청경호. 조업 장소까지 가려면 4시간여를 가야 한다는데요. 갑판 아래 선원들의 휴식 공간에서는 선원들이 이동 시간을 이용해 쪽잠을 잡니다. 대왕문어 잡이가 시작되면 잘 시간도 부족하답니다. 바닷길을 헤쳐가는 동안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선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선장은 배에선 7명 선원들을 지키는 가장인 셈이지요. 수가 많죠. 한 30명? 그냥 내 가족들하고 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붙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실 때마다 사실 그 정도의 부담은 진짜 있으시겠어요. 매일 하는 거니까 네. 그 부담을 갖고 하는 것보다 나갈 때마다 만선하면 좋죠. 그게 선장의 꿈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을 위해 늘 애쓰는 가장처럼 선장 역시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말없이 뒤를 지킵니다. 넓디 넓은 바다라지만 배들이 다니는 항로가 정해져 있어 18년 경력의 김기호 선장은 행여 지나는 배와 부딪힐까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상선 지나가요, 상선. 아, 상선 때문에? 상선처럼 큰 배에 비하면 23톤급 청경호는 뭐 피라미급이라지만은 작은 배가 알아서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먼 바다로 향하는 청경호. 이번 조업은 과연 만선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새벽 7시. 청경호 선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업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파도가 여간 세인 게 아닌가 봅니다. 선원들도 비틀비틀 제대로 걷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문어 미끼 손질입니다. 미끼에 쓰이는 생선은 정어리. 통발 안에 달아두면 그 냄새를 맡고 대왕문어가 기어들어온다는군요. 7명의 선원들 중 조리장을 빼곤 모두가 중국에서 왔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에 온 지 이제 2주밖에는 안 된 햇병아리 왕하양 씨. 你船头一趟去海呀，高你小心点儿，多穿小心点儿，什么都小心点儿。看道长那也是，看就是小心绳儿，小心就是小心后面那个轮儿什么东西，自己注意点，小心点儿。 중국에 계실 때는 바다 보신 적 있으세요? 靠海吗？不好。 바다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来看海怎么感觉？啊？我来看大海有没有感觉呀？没嘛感觉。 배를 처음 타지만 자신감 넘치는 왕씨. 허나 마음은 앞서가도 시작부터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무장화를 신는 것도 작업복을 입는 것도 모두가 서툴기만 하는데 초보 선원을 챙기는 건 배위의 아버지 김전만 씨입니다. 한번 찍어보자, 깜빡이 있고 찍어보자. 아이고,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신참도 할 수 있는 통발 정리를 왕하양 씨에게 맡겼는데요. 통발을 옮기는 쉬운 일도 고참 선원의 노련함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자, 드디어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망망대해 바다에서 문어는 어떻게 잡을까요? 선장은 숫자가 빽빽히 적힌 수첩을 한참 들여다보는데요. 저기 선장님, 그게 뭡니까? 이게 이제 통발 놔준다고 위치죠. 아, 좌표. 통발을 내리는 위치에서 조류의 흐름을 감안해 부표의 실제 위치를 미리 계산하는 것인데요. 이 좌표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선장의 비결이랍니다. 바다 위 통발 부표를 발견했습니다. 8m 장대를 이용해 부표를 올리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어리둥절한 신입선원. 조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배 옆머리에서는 손발이 척척 맞아도 위험한 순간이 많습니다. 초보 왕씨가 혹시 다칠까 일단 뒤로 물리는데요. 통발 올리기 작업을 위해 배가 멈춰서면은
파도에 흔들거리면서 심하게 울렁거려 고참 선원들도 균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배를 처음 탄 신입 선원 왕씨는 오죽할까요? 파도가 점점 거세지자 바다를 처음 접한 왕씨의 뱃멀미도 점점 더 심해지고 속을 비워도 울렁거림이 멈추질 않나 봅니다. 멀미해. 배 처음 타니까 멀미해. 어이구, 좁은커녕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왕씨. 공씨도 처음에 와서 배멀미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지금 바다치에서 출라물, 바다 많이 쳐서 출라물 매 있어요. 여기 고참 선원들도 대부분 중국 내륙에서 온 터라 다들 한 번쯤은 겪었던 일입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신입 선원 왕씨, 쉴 곳을 찾아 자리를 잡았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배에서도 제일 냄새가 지독한 정어리 앞. 누가 신입 선원 아니랄까봐 자리 잡는 것도 초버티를 팍팍 냅니다.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 멀리 이국에 와서 난생 처음 배를 탔는데 아이고, 이게 웬 고생인지. 타양살이 힘들다 해도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을 겁니다. 본격적인 통발 올리기 작업을 위해서 줄을 감는 양승기가 돌아갑니다. 부표에 딸린 한 줄에는 보통 70개의 통발이 달려있는데요. 70개의 통발을 걷어들여도 문어가 들어있는 통발은 5손가락에 꼽힙니다. 자, 조업이 시작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아직도 문어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많이 없어요. 말잡혀 없어요. 문어 없어요. 이럴 때는 막 되게 서운하겠어요. 좀 많이 잡혀야 기분이 좋은데. 예, 맞아요. 예전엔 하루에 2톤을 잡기도 했는데 요즘엔 2박 3일에 1톤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문어가 날 때는 좀 나고 그렇잖아요. 그럼 다 그렇지 다 잘 되면은 배락 부자 되고. 느긋하게 생각해야지 고기 없으면 고기가 나도록 기다려야 되고 하루 이틀 해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해야 되는데. 대왕 문어잡이 18년, 그가 깨달은 것, 만선을 위해서는 기다리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위치를 찾아 이동하는 청경홍. 이번엔 대왕문어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동해바다에 오면 대왕문어를 쉽게 볼 줄 알았는데 어이구, 생각보단 귀한 몸이었네요. 어이구야, 아니 저건 문어 맞죠? 아이고, 반갑다 문어야. 쩍쩍 소리 나는 것 저것 좀 보세요. 야, 2시간 만에 첫 수확. 이제야 다들 얼굴이 밝아집니다. 아이고, 문어들이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올라오는데요. 아니 근데 난데없이 양파를 찾는 선원들. 도대체 양파가 뭔가요? 가는 길 가는 거. 4kg. 5kg 미만은 빨간 자루고, 그 양파 자루라면 양파 자루고, 5kg 이상은 까만 자루, 너로 까만 거.
이처럼 5kg 이상 큰 문어는 뱃사람 용어로 대가리라고 한다는데요. 아이고 정말 웬만한 아이 머리통보다 크네요. 문어는 함께 넣어두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해서 따로따로 망에 넣어서 수조에 넣어줘야 합니다. 아이고 또 한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동해에서 사는 대문어는 수명이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3년 정도 지나면 성장 속도가 빨라져 이렇게 큰 대왕문어로 자랍니다. 아 이게 대왕문어예요? 네? 이거 저합니다. 여기 저합니다. 이거는. 이게 대왕문어 치고는 작은 녀석이라니 그럼 도대체 대물 대왕문어는 얼마나 클까요? 이 녀석 힘이 얼마나 세인지 제작진이 직접 한번 당겨봤는데요. 아이고 하나. 아이고 나름 힘께나 쓴다는 제작진도 속수무책입니다. 3kg짜리 보통 문어하고 비교를 해보니 크기가 아주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대왕문어다. 늘어진 다리 길이만 해도 웬만한 어른 키 못지 않습니다. 대왕문어라 불리는 최종 무게는 15kg 선. 15kg 나간다. 아, 이게 15kg? 15kg. 이렇게 큰데도? 아니 그럼 바닷속엔 더 큰 놈들이 있다는 건가요? 겨울 바다의 날씨는 종잡을 수 없는 여인의 마음 같다고나 할까요? 매사 조심해야 할 일 투성입니다. 통발을 끌어올리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 통발 무게만 해도 10kg. 바닷물을 먹은 통발이 잘못 튕겨서 맞기라도 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통발줄을 당길 땐 바다로 몸을 숙여서 끌어올려야 하기에 추락의 위험도 있고요. 행여 발이 미끄러질까봐 추운 겨울에도 수시로 물을 뿌려서 바닥을 닦아내는데요. 그런데 통발이 성한 놈이 없습니다. 대왕문어가 좋아하는 바위 틈에 통발을 놓다 보니 나만 하질 않는답니다. 원래 용지 부실도 있고 바다 내려가면 서로 엉키잖아 이게. 엉키갖고 맞들린다 이게. 대왕문어를 잡으려면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구멍 하나만 있어도 쉽게 빠져나가 작은 틈도 없이 통발을 꼼꼼히 수리를 해야죠. 또한 통발에 이물질이 끼면 후각이 예민한 문어는 통발엔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我那给他打走呀，铜板儿，给他打走哟。 그래서 거저들여진 통발은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이 된 후 미끼를 달아서 다시 시내로 내려갑니다. 통발 끝에는 배 이름을 알리는 표식을 달아 다른 배에 자신의 어장을 알리는 역할도 하는데요. 구파이가 이거 보고 찾고 안 그러나 이 구파이 구포. 아 그래요? 이렇게 부표까지 띄우고 나면은 통발 작업 끝!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에 다시 조업하러 올 때까지 문어가 들기를 기다리는 거죠. 통발 줄은 150m 해저까지 내려가는 데다가 한 줄에 통발이 70개가 달리다 보니 길이가 약 2km나 된다고 합니다. 대왕문어 통발은 양쪽으로 문어가 들어가게 돼 있지만은 한 번 들어갔다 하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바다 위에 줄이 그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 데서나 조업하는 것 같지만은 각자 어선에는 주어진 어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호 선장이 뭔가 발견을 했나 봅니다. 바로 청경호 어장에 들어온 다른 어선인데요. 이상형요. 아니 작은 무전기 4번. 왜 4번 맞췄는데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겨. 배를 북쪽으로 좀 당겨주소. 오장 당기으로. 오장 났다고. 고장난 어선이 파도에 떠밀려 이곳까지 내려온 모양입니다. 이처럼 선장이 다른 배에 민감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배들이 조심성 없이 지나다 보면은 어장의 부패줄을 끊어놓기 때문인데요. 야, 이 깃발 있나? 깃발 넘어가 싶은데. 조선은 배. 어이구, 아니나 다를까 이곳에 있던 통발 부표가 사라졌습니다. 갈고리가 달린 조세를 내려서 통발을 찾으려는 선장. 조세를 내리는 일은 매우 위험해 모두가 신경이 곤두섭니다. 여기 나와요. 부표 한 줄에 달린 통발 가격만 해도 400만 원 돈. 不知道我们什么厂商也都这样。 무거운 조세가 바닥으로 내려갈 때 혹시나 발이라도 걸리면 큰일입니다. 줄 나갈 때는 그거 좀 그거 하지 마라. 위험천만한 작업인 만큼 선장도 극도로 예민해진 상황. 자, 드디어 조세가 내려갑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순식간에 150m까지 내려가는 조세. 자, 그런데 통발은 어떻게 찾는 걸까요? 저 배들 또 많이 나오면 또 없어질 수가 있고, 또 저 작은 배들, 저런 배들 나오면 또 준학배 이런 배들 나오면 또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 표시를 어떻게 찾아가세요? GPS? 그게 기술이. 바닷속 조류의 흐름은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통발이 어디쯤 흘러갔는지 그동안 쌓은 경험과 감으로 위치를 찾는 건데요. 기존의 위치와 조류의 흐름을 파악해 조세의 통발줄이 걸리도록 배를 돌립니다. 통발 한 줄을 잃어버리면 문어 5kg짜리 20마리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조업을 나오면 어장 20군데를 돌아야 하는데 이렇게 유실되는 통발이 많다 보니 통발 찾느라 금쪽 같은 시간이 맥없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돌기를 20여 분. 조세에 통발이 걸렸나? 줄을 당겨 확인하는데요. 그때 조세에 무언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아하! 거친 파도 틈새로 통발이 보입니다. 엉킨 줄과 함께 통발이 딸려 올라오자 바닷속 보물이라도 찾은 듯 선원들 얼굴이 아주 훤해집니다. 아유, 정말로 다행입니다. 오후 3시 조업을 시작한 지 반나절이 돼서야 선원들에게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통발도 찾았겠다. 별식을 준비하는데요. 我那三马货요. 쌀만 먹으려고요? 문어잡이 배라지만 요즘 문어가 최고 몸값이라 2박 3일 조업을 나와도 기껏해야 한 번 정도 문어를 먹을 수 있을까 말까라네요. 문어와 함께 오늘의 첫 끼니가 준비됩니다. 끓는 물에 문어를 넣고 10분이면 쫄깃한 숙회가 완성되는데요. 여러 문어 요리가 있다지만 뭐니 해도 갓 잡은 문어를 배 위에서 삶아 먹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문어의 야들야들한 제맛을 느끼려면 얇게 쓰는 것이 배사나이들의 비법. 드세요. 아, 맛있어요. 들어가야 맛있어요. 몸집이 크다 보니 한 마리만 해도 여러 접시가 아주 그득합니다. 덤으로 잡힌 생선으로 회무침도 만들고
가판을 식탁 삼아서 한상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조업에 시달린 후라, 아이 밥맛이 아주 꿀맛 같은 선원들. 문어 맛있지? 자, 문어 맛있지? 아, 문어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중국에 바다가 없어. 문어 안 먹었어. 여기가 문어 문어 되게 맛있어요.吃完了有劲儿。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양 씨는 힘이 불끈 나는 문어보다는 콩나물이 더 좋은 모양입니다. 이거 콩나물 맛있어요. 이거. 콩나물 맛있어요. 콩나물 맛있어요. 이거 한국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거. 아, 한국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버지 요리 잘해요. 아, 아버지 요리 잘해요. 중국 선원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리장 김전만 씨.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이 넘도록 다 같이 동고동락을 하다 보니 청경호 선원들은 말 그대로 한 배를 탄 식구들이죠. 이 동네에 70도 있어. 술 70도. 70도. 소주. 소주야. 소주 먹어. 하는 거. 아. 형비. 집에 술 있다 했지? 술. 술. 그냥 술. 형님의. 한국中国的中国说 중국 술. 你买啊？ 아, 오케이. 아, 그냥 고하라고 하면서 가. 와. 내가 또 가면 또 예비를 전면 안 주나 또. 하루 해가 저물고 밤이 옵니다. 밤이 깊어도 조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쓰러진 햇병아리 왕씨가 보이질 않는데요. 是吧？这看哪去呢？去房间去呢？나 이거 와서 자꾸 해야지. 그걸 앉아 주면 돼. 배멀미로 하루 종일 뻗어있던 신입선원 왕씨. 선장의 핀잔에 가판으로 나오긴 했는데 아이고 여전히 비실비실 맥을 못 추는데요. 결국 5분도 못 버티고는 선실로 사라집니다. 밤은 깊어오는데 변덕스러운 날씨에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이 듭니다. (10kg짜리) 통발에 파도의 힘이 더해져 보통 때보다 배로 힘든 조업. 한 3m 돼요. 지금 파도가 3m 돼요? 파도 높이가 3m 이상 되면은 조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발을 올리는 손놀림이 더욱 바빠지는데요. 그런데 문어 수확은 영 신통치 않습니다. 결국 거세진 파도 때문에 조업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거친 파도를 피해 다른 곳으로 향하는 청경호. 비바람을 헤치고 어렵사리 도착한 조업 장소. 아이고 그런데 또 다른 어선이 눈에 띕니다. 김기호 선장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어장 안으로 들어온 배는 바닷속을 어망으로 긁어담는 저인망 어선. 저인망 그물이 어장에 들어오면은 통발을 모두 끊어버려 어장을 아주 망쳐버리기 일쑤입니다. 야, 2518 좀 나, 2518. 야, 이거 좀 나오소. 야, 그거 던져 봐라. 저인망 어선 선원들은 잠이 든 모양인지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결국 김기호 선장이 배를 좌우로 흔들어 파도를 일으켜 저인망 어선을 흔드는데요. 배가 너울거리며 한참을 흔들리자 저인망 어선 선원이 갑판으로 올라옵니다. 선장 잡아서 선장! 선장 잡아서 벌써 쏟아가지고! 와,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다, 요. 지금 뭐 마물이 많이 오는데. 배 안에서 뭐 이거 뭐 삼성 그 계속 들어와 보이는데. 그제야 뱃머리를 돌려 청경호장에서 나가는 저인망 어선. 참 같은 뱃사람끼리 욕하며 싸울 수도 없고 어이구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도 저렇게 모시는 거예요? 아는데 피곤하다 보니까 이제 이 방을 놔놓고 자쁜다니까. 이 바다라 그래요. 여기 뭐또 안 오면은 저희망 있고 막 아이고 그래. 밤 10시 청경호의 조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어잡이가 영 시원치 않았던 하루 한 번 출항을 하는 데 드는 경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어가 양이 없어가지고 그래 오죽 바닥에서 보고 이것도 다 해봐야지. 한 개가 벨리가 있어. 요즘 양포항에서 대왕 문어잡이 배들은 문어 어획량이 줄어 오징어 잡이를 같이 하는데요. 오징어라도 잡힐까 싶어 조업을 시작했지만은 이마저도 영 신통치 않습니다. 기다리던 오징어 떼는 간데 없고 갑자기 물고기 떼가 바다를 덮습니다. 어이구 하지만 그 물이 없으면 그림의 떡. 뭐 잡으시는 거예요? 어디가? 어디야? 고등어. 고등어요? 고등어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뜰채로 고등어를 건져보지만은 어이구 워낙 빠른지라 한 놈도 잡히질 않는데요. 그런데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고 고등어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에이, 심기 불편한 선장에게 결국 한마디 듣고 맙니다. 야, 조세 준비라. 조세 놓고 자자. 자야 돼. 여기 봐요. 그래 놓고 심하이 짜짜짜. 잘 준비해라 쓰고. 밤 11시 새벽부터 조업을 시작한 지 18시간이 지나서야 하루 일과가 끝이 납니다. 영하의 기온이지만 하루 종일 10kg이 넘는 통발을 수백 개를 들어 올리다 보니 온몸은 땀투성입니다. 옷들도 땀에 젖어 밤새 말려놓지 않으면 다음날 감기 걸리기 십상이지요. 갑판 아래로 내려가면 선원들의 휴식처 선실이 나옵니다. 반평짜리 쪽방이지만 발 뻗고 쉴 수 있으니 1급 호텔 부럽지 않다는데요. 고단한 몸을 눕혀도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비펑씨. 8살이에요? 야, 와, 이거 지금 동동이. 이거 7살. 아, 7살 때? 예, 이거 8살. 8살 때? 한국에 온 지 2년 차인 경비 씨는 아직 중국에 한 번도 가질 못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도 아내의 품도 사무치게 그립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밖에요. 여기 잠 못 드는 이가 또 있네요. 왜요? 리스 샘프 B 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와서 4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요. 친절해요. 한국에서 등불해요. 내가 이거 중국 집에 아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들 둘이 다 보고 싶어요. 여기에서 아버지 사랑해요. 오케이. 머나먼 타향살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고된 노동을 묵묵히 견뎌내는 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파도는 여전히 휘몰아칩니다. 승기야, 너가 작업하는데 그쪽으로 바람 좀 불어주고 싶은데. 세상에 그 바람 때랑 불어야 목소리 바람 많이 안 분다니까. 목소리 바람 더 많이 불거든. 그러니까 하늘 바람은 복경이 많이 분다 이가. 일단 다음 조업 장소로 이동을 해보는데요. 뱃머리를 넘는 파도에 이대로라면 조업이 힘든 상황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첫 조업을 할 통발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파도 때문에 부표가 잘 보이질 않는데요. 겨우 찾은 부표를 당겨보려고 해도 아이고, 거친 파도에 떠밀려 갑니다. 결국 부표를 놓치고 마는데요. 다시 배를 돌려서 부표를 잡았습니다. 어렵게 잡은 부표가 다시 파도에 떠밀려 갈까봐 장대에 묶고 끌어올리는데요. 파도 무게가 더해져 장정 4시부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전 먹던 힘을 다해 끌어올려진 부표. 이제 통발을 올릴 차례입니다. 파도를 이겨내고 걷어올리는 통발 작업. 아이고, 대왕 문어라도 올라오면 몸은 고두두 마음은 편할 텐데. 문어는 온데간데 없고 애꿎은 대구만 자꾸 올라옵니다. 그때 설상가상 통발에 줄이 엉키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줄을 풀기란 불가능해서 결국 잘라내야 하는데요. 거센 파도에 몸을 내미는 위험한 작업은 6년차 고참선원 비평의 몫입니다. 그 앞에 잘라. 파도가 거세지면 조업 시간도 배로 늘어납니다. 조업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문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수확, 대왕 문어는 코빼기도 보이질 않고 순 작은 녀석들 뿐입니다. 어이구, 이대로라면 만선은커녕 적자를 면치 못하게 생겼습니다. 다들 걱정이 가득한데요.
날씨라도 도와주면 좋으련만 거친 비바람에 조업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면은 선장은 회항을 할지 말지를 결단을 해야 합니다. 김기호 선장은 결국 회항 대신 더 먼 바다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쪽 이지 근처로 갔다. 이인지 쪽으로요? 문어가 없어가 같이 한 마리씩 들면은 붉은 문어가 들어. 근데 지금 물조류에 따라 뭐 들지 안 들지 그거는 모르지. 대왕 문어를 잡기 위해 향한 곳은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인 EEZ 근처. 배타적 경제 수역은 우리나라 영해에서 200해리, 일본과 해상 경계선이 맞닿은 수역인데요. 수심이 깊어 큰 대왕 문어들이 나오긴 하지만 양포항에서 7시간이나 걸려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곳입니다. 일본하고 해상 경계선이 맞닿아 종종 이렇게 일본 어선들과도 마주친답니다. 일본 그래요 많이 잡힙니다. 멀리 온 만큼 소득이 있어야 할 텐데. 아이고 그때 왔다! 통발을 걷자마자 문어가 쏟아집니다. 자, 그것도 5kg이 넘는 제법 큰 문어들이 연이어 올라오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대왕 문어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요 라이스 쪽에 많이 올라오는데 다 나온 거. 원래 많이 올라오는 거 많이 올라오던 자리인데. 계속 올라오는 통발에 문어 대신 소라게만 그득한데요. 그런데 이 녀석이 대왕 문어를 부르는 길조라고 합니다. 요거 올라와도 물이 그런 게 많이 들어. 자,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선원들이 목 빠지게 기다렸던 대왕 문어. 머리통이 어른 2배만한 녀석. 근데 있어 대신에 받았다. 대신 꼼짝 나이 혼자서. 이 녀석은 몇 킬로그램이나 나갈까요? 요거는 30kg. 45요? 30. 30! 30은 몇 킬로 되겠다. 셋이서 겨우 힘을 합쳐 걷어올린 통발. 이 녀석도 크기가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대왕 문어만 쭉쭉 올라와 준다면은 하루 1,400기가 넘는 통발을 끌어올리는 일이 뭐 대수겠습니까? 혼자 들기도 힘든 녀석. 자, 60kg짜리 검은 망에도 쉽사리 들어가지 않는 대왕 문어입니다. 드디어 선장님의 표정이 아주 여유가 생겼습니다. 多呀，现在这个1分多呀，都查去了，那事儿都查去了。 여기 있어요? 피만 많이 봐요. 피만 많이 써요, 이제 줄. 통발 줄이 팽팽해진 걸 보니 어마어마한 놈이라는 고참 선원의 말을 듣고 카메라를 물속으로 넣어봤습니다.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놈이 걸려들었습니다. 한 35kg 돼요.
한 35kg 돼요. 이제까지 잡힌 녀석들 중에 제일 큰 대왕 문어. 너무 크다 보니 통발 구멍으로 쉽게 나오질 않는데요. 웬만한 성인 남자 못지않은 크기. 빨판 힘이 세다 보니 고수가 들어도 바닥에서 쉽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3kg짜리 녀석과 비교를 해보니 얼마나 큰 녀석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왕 문어를 들어올리려면 슬슬 움직일 때를 공략해 다리 아래로 손을 넣어 재빨리 들어야 한다는데요. 5명이 들어도 힘에 붙이는 대물 대왕 문어에 청경호 선원들 신이 났습니다. 대왕 문어다! 我从来没见过这么大的章鱼。 그동안의 기다림의 보답이라도 하듯 이곳에서 잡힌 문어만 해도 400kg. 이번 조업은 만선입니다. 일곱을 싣고 하면 돼. 큰 꿈은 없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니까 안전하게 만선, 항상 만선하고 재밌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처음 겪는 뱃일이 두렵기도 할 겁니다. 가족과 떨어져 타향살이가 외롭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고된 노동에도 굴하지 않고 다음 항해를 준비하는 건 바로 가족을 위해서일 겁니다.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바다와 싸우며 대왕 문어를 걷어올리는 청경호 선원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생이라는 배 위에서 만선을 꿈꿉니다. 그리곤 바다가 허락하는 한, 가족이 함께하는 한, 꿈을 향한 그들의 항해는 계속될 겁니다.